안녕하세요 여러분, 강기주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락필드 혹은 락씬이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물론 197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예를 들면 문공부 장관들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 같은 것도 있었고, 민간 주도의 전국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 혹은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재능 있는 락 밴드들의 발굴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밴드를 그룹 사운드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그건 나중에 다른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는 락 밴드를 그룹 사운드라고 불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락 밴드 발굴 그런 컨테스트 대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많은 락밴드들이 발굴된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1970년대 말에 대마초 파동을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에서 락밴드, 락 음악에 대한 사탄화, 사탄의 음악을 전파하는 음악인이다라는 그런 정말 잘못된 성편견과 선입견을 우리나라 사회에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그런 주장이 순식간에 우리나라 사회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이 밝아오고, 당시에 원탑을 찍고 있던 레드 게럿이 내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사회,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 원탑을 찍는 락스타우나 팝스타의 내한 공연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1970년대, 80년대만큼은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고는 하지만, 1980년대는 정말 굉장히 열악했죠. 지금은 내한 공연이 없다고 해도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OTT를 통해서 현재 탑을 찍고 있는 락스타나 팝스타들의 공연을 볼 수 있고, 그들 뮤직비디오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1980년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당시 원탑을 찍고 있던 꽃보다 잘생긴 남자를 우리가 꽃미남이라고 하죠. 마치 저 같은 꽃미남 외모에 노래까지 잘하고 춤까지 잘 추는 레드 게럿이 내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레드 게럿이 내한 공연하면서 레드 게럿 팀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에게 그 레드 게럿의 백밴드 세션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 레드 게럿의 내한 공연 백밴드를 맡았었던 밴드가 바로 무당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1970년대 대마초 파동과, 그리고 이제 막 점점 70년대 말부터 락 음악의 사탄화,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을 전파하는 아주 촉수기를 아주 미친 음악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종교단체들은 레드 게럿의 공연을 보면서 이제 정말 뒤집어지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비틀즈에게 보냈던 워너비들, 그러니까 팬들의 그때는 이미 조용필의 기도가는 없었던 시대입니다. 레드 게럿의 공연에 정말 즐겁고 기뻐서 미쳐날때는 팬들의 모습, 소리를 깨깨 지르고 반스를 집어던지고 막 난리가 났다라고 레드 게럿의 공연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 미디어들은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발칙한 것들.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매스미디어와 그리고 보수적인 단체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니 저런 발칙한 것들이 다 있나. 이상하게 렛게럿은 팝스타였는데 불통 이상하게 락이 튀어요. 렛게럿이 이제 내한공연을 끝내고 갑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렛게럿의 백밴드 세션을 했었던 무당에게 불꽃이 튀어서 그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팝스타고 락스타고 어머 세상에 저런 발칙하고 미친 것들 락스타고 음악인들에게 저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는 게 현실이야 뭐야 이런 환경이었는데 어찌됐건 1980년대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사에서 렛게럿의 내한공연이 떠들썩한 파문으로 그리고 80년대 음악씬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헤비메탈 우리나라처럼 헤비메탈의 편견과 선입견이 심한 나라도 굉장히 드문데요. 이런 환경을 뚫고 백두산, 시나우, 블랙신드롬, 뮤지아로스와 같은 밴드들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리베아라는 밴드로 뮤지컬 커리어를 시작한 박영철님은 기타리스트 이병준님과 함께 블랙신드롬을 창단하게 됩니다. 블랙신드롬은 우리나라 락씬에서 헤비메탈 씬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블랙신드롬의 음악적 커리어와 그리고 블랙신드롬의 업적은 우리가 K락 레전드 블랙신드롬 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할 거고요. 지금 이 시간은 블랙신드롬의 프론트맨이신 박영철님에 대한 업적과 그리고 음악적 커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블랙신드롬 편에서 함께 집중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신드롬의 프론트맨 박영철님께서 우리나라 락씬에 남기신 업적은 정말 엄청나죠. 제가 우선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블랙신드롬의 첫 번째 자드 앨범 Fatal Attraction에서 그때 당시까지 볼 수가 없었던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락 밴드뿐만 아니라 가요 하여튼 모든 대중음악 앨범은 1탄, 2탄, 3탄 1집, 2집, 3집 이게 뭔 일인가. 빌라냐 주택이냐 무슨 집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무슨 집 이랬어요. 모든 앨범이. 조용필 1집 심지어는 탄도 있어요. 조용필 1탄 문신의 2탄 뭐 하여튼 그런 탄 1집 2집 뭐 그런 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 1탄 2탄은 난 탄은 진짜 지금도 이해 불가. 그러나 어찌됐건 그때 당시 형식이 그랬습니다. 1집 2집 앨범 아티스트가 앨범을 발매를 하잖아요. 그럼 앨범을 발매를 하면 그 앨범을 무턱대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아티스트의 세계관과 이 앨범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앨범을 구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1탄, 2탄, 3탄, 뭐 2집, 2집, 3집 뭐 이러던 상황에서 Fatal Attraction 얼마나 도발적이에요. Fatal Attraction 너무 치명적인 유혹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블랙신드롬의 치명적인 매력과 유혹과 사운드 확 잡아버리겠다라는 거죠. Fatal Attraction에서 블랙신드롬은 이제 우리나라 헤비메탈 씬 락씬에서 새로운 히스토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이 이제 가장 집중했었던 것은 프론트맨이신 박영철님. 박영철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앨범 타이틀 1탄, 2탄, 3탄 뭐 이러던 1집, 2집, 3집에서 벗어나서 Fatal Attraction이라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강렬한
앨범 타이틀을 가지고 데뷔를 하셨는데 그냥 이런 앨범 타이틀만 뭐 달았다고 해서 뭐 그게 업적이냐 뭐냐 아닙니다. 프론트맨이신 박영철님께서는 무대 위에서 존재감, 락밴드고 팝스하고 무대 위에서 막 머뭇거리고 막 경연쩍고하고 수줍어하고 막 무슨 아무리 잘생기고 춤을 잘 추고 그래도요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꽝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처음 들어본 AC/DC라든가 알리스 코퍼라든가 마츠 크루라든가 뭐 그런 외국에 날아다니는 정말 차트 진짜 먹던 정말 그 엄청난 인기를 기사하고 있던 락 밴드들에게서나 들어볼 만한 We are fucking Black Syndrome, are you fucking ready? 이러면서 관객에게 삿대질을 딱 합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나 씨발 뭐야 삿대질이야 뭐야 근데 너무나 기분 좋게 기분 나빠. 씨발 보컬 삿대질이 나오는데 존나 멋있다 뭐 이런 느낌.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블랙 신드롬의 공연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밴드가 있구나라는. 그때 당시 박영철님께서는 그 스테이지 모니터에 발을 딱 하나 올리시고 Are you fucking ready? 색깔질만 해대면서 야 다리 좀 야! 손 빼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제일 처음엔 좀 낯설었죠. 그게 막 삿대질에 대고 막 어떤 소리를 안 들고 그냥 멍하게 있으면 유도하는 거야.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 엄청난 그 존재감과 그리고 무대 장악력 라이브를 우리가 보러 간다고 하지 CD나 LP를 들으러 간다고 하진 않잖아요.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과 그리고 장악력을 통해서 정말로 라이브란 이런 것이다. 라이브란 무엇이다. 라이브를 즐겨야 한다. 무대에 있는 아티스트도 즐기고 그리고 관객들도 즐기게 그의 세계로 2시간 동안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시간은 박영철의 무대잖아요. 프론트맨으로서 어떻게 내가 지금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이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박영철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엄청난 무대 장악력을 통해서 관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박영철님의 무대에서의 장악력과 존재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박영철님 그러니까 블랙 신드롬의 모든 음악을 영어로 불러요. 지금 이제 BTS라든가 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가요 그 가수나 아이돌 밴드들이 세계 진출을 위해서 영어로 이제 부르고 영어 가사를 섞어서 부르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씨발 뭐 알아들 수 없겠지 다 영어야. 그러나 박영철님께서는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빅픽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헤비메탈 씬은 굉장히 협소하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대중들에게 받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외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86년, 85, 86, 87년도에 이미 그런 빅픽처를 갖고 계셨다는 거죠. 모든 곡을 영어로 부르기 시작하고 모든 영어 가사가 심지어는 방송국에서 그랬어요. 방송 PD가 이랬대요. 니네 곡이 너무 좋은데 다 영어라 들 곡이 없어. 하지만 박영철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알고 계셨겠죠. 영어로 글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반발과 그리고 방송국에서 그런 것들 모르셨겠어요? 모든 영어 가사를 그렇게 모든 가사를 영어로 그렇게 부르고 쓴 것은 후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락밴드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번 매거진과 같은 여러 매거진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철님 브루스타의 또 다른 업적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참여를 해서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또 발휘하시고 그리고 블랙 신드롬과 별개로 유닛처럼
그때 당시에 그런 활동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드물었죠. 지금은 유닛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당연시는 아니겠지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유명한 밴드의 프론트맨이 또 다른 밴드를 한다? 깨졌나? 뒤지게 싸웠나? 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박영철님께서는 블랙 신드롬과 다르게 제이워커, The Jet, Mankind, Man to Man과 같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랙 신드롬에서 보여주지 못했었던 자신의 역량과, 그리고 박영철, 블루스 박이라는 한 개인이자, 그리고 락스타이자 락커인 박영철님의 음악에 대한 갈등, 그리고 그의 안에서 용서숨치는 음악에 대한 갈증, 표현에 대한 욕구를 다른 밴드에서 블랙 신드롬의 사운드와는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The Jazz, Man to Man, Mankind와 같은 그런 밴드에서 말이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박영철님은 그런 마치 유닛 활동과 같은 별개의 것으로 움직였던 그런 밴드와 다르게 2014년경에 위키드 솔루션을 결성하게 됩니다. 위키드 솔루션은 그 이전에 블루스박 박영철님께서 보여주었던 그런 활동과는 다르게 위키드 솔루션은 유닛 밴드가 아니에요. 별개의 독립된 박영철님이 리드하고 박영철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박영철님께서 프론트맨으로서 이끌고 있는 별개의 밴드입니다. 물론 블랙 신드롬도 활동을 하죠. 블랙 신드롬도 활동을 하면서 위키드 솔루션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위키드 솔루션은 블랙 신드롬과 음악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키드 솔루션은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 제이슨 뭐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 메가데스 같죠. 굉장히 드라이하고 하드코어하게 달려드는 그런 다이내믹한 사운드는 마치 메가데스 같은 거 아이언 메이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기존의 박영철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박영철님의 업적에서 첫 순위로 다뤄야 할 것들이 바로 창법인데요. 박영철님의 창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인으로서는 표현하기 굉장히 날카로운 샤우팅 기법과, 그리고 물분을 토해내는 듯한 그런, 마치 메가데스가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빨을 앙당 물고 이끌이끌거리는 분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빨을 앙당 물면서 표현을 하잖아요. K-락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외국, 제가 이제 뉴욕에서 25년간 살면서 우리나라 락밴드들은 그거 뉴요커들에게 많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블랙 신드롬, 박영철님의 음악을 들려주면, 와, 뭐 신데렐라냐, 뭐 LCD시냐, 업세트냐,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서구인들, 미국인들, 뉴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뭐였냐면 가사의 정확성이라는 거죠. 모든 블랙 신드롬, 페이셜 트랙션의 가사가 영어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점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때 당시에 동양 에이전 락 밴드들, 에이전 헤비메탈 밴드들로서 미국에 진출했던 라우트니스 같은 경우는 일본 뮤지션, 일본에도 락밴드가 있고 헤비메탈 밴드가 있구나라는 그런 호기심을 먼저 자극을 하죠. 호기심을 자극을 하지만, 두 번째 미국인들에게 라우트니스가 어필이 됐었던 것은 사실은 영어 발음의 그런 면들이었거든요. 좀 재밌다, 웃긴다, 뿔다 깬다, 뭐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냈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 친구들에게 라우트니스와 블랙 신드롬을 이렇게 들려주니 누가 잘났다 그거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동양인들의 헤이메트를 한번, 동양인들이 표현하는 헤이메트를 한번 들어볼래? 좋아. 그래서 이제 들려줍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라우트니스의 영어 발음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 웃긴다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알아보기가 힘들고, Rock and Roll Crazy Night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라우트니스 Rock and Roll Crazy Nigh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Rock and Roll 뭐 이렇게 하니까
락앤롤을 어떻게 락앤롤 crazy night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상하게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고 뭐지 훌레당기고 뭐야 저게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독특하게 받아줍니다. 독특하게 받아주겠는데 박영철님의 그런 곡들을 들려주면 그런 낯선 골짜기 같은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냥 죽인다, 창법이 죽인, 뭐 보컬 스킬이 엄청나다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발음이 정확하니까. 오랜 해외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은 굉장히 정확하고 예를 들어 박영철님께서 Crazy Night 같은 경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락앤롤 Crazy Night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겠죠. 락앤롤 Crazy Night이라고 유명하게 발음하셨겠죠. 물론 박영철님의 영어 발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25년을 살았지만 아무리 오래 살고 영어를 잘해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아무리 여기서 우리나라에 오래 살아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발음을 따라갈 수 없듯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영철 님께서는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들, 해외인들, 서구인들이 동양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일대 깨부쉈다는 거죠. 물론 라즈니스가 미국 시장을 먼저 뚫고 그 길을 털어준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 후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블랙시드롬의 음악을 딱 들으면서 라즈니스에게 더 씌워졌었던 발음이 깨 이게 뭐야 어쩌고 그러니까 기타의 품기가 훌륭하고 몰입을 떠나서 일단 그런 어떤 단점들은 일대 보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블랙 신드롬에 대해서 대설이 되고 많은 팬들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박영철님의 또 다른 업적을 우리가 이제 다루다 보면 이런 지점에 도달을 하게 돼요. 박영철님은 오랜 동안 우리나라 락씬에서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진짜 무슨 피가 모자라네, 악마의 음악을 하네, 뭐 어쩌네, 온갖 정말 입에는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종의 동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한 우물만, 한 장르만, 한 쪽에서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장르 쪽, 국악이나 이런 쪽에서는 위험문화적이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랙 신드롬 위키드 솔루션의 박영철님께서는 대한민국 락신의 위험문화적급이다. B는 대방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락 밴드입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세. 여전히 무대를 지키고 있고 무대에서 우리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박영철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K-팝 레전드
정말 진정한 레전드, 진정한 전설 박영철 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 사랑. 지금까지 그려왔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쉬지 말고 우리들에게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 박영철님께서 열었었어요. 온갖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영어 가사로 모든 영어 가사로 부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는 또 아주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 또 한글로도 불기도 하죠. 하지만 그 업적은 영원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지기 전까지 그 업적은 영원할 겁니다. 박영철님께서 모든 영어 가사를, 모든 노래를 영어로 부르면서 해외 진출의 물건을 문을 활짝 열어 제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것들이 뭐 자기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앞선 프론티어들이, 챌린저들이 있었다는 거죠. 블랙 신드롬이라든가 존스가 위대한 탄생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여러 그런 앞선 조용히 묵묵히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눈 올 때 앞선 사람은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발자국 깊게 남기기 위해서 이 아주 힘을 꽉꽉 줘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하잖아요. 박영철님께서 열어제낀 그런 많은 업적들을 우리 락 매니아들이 알고 항상 격려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박영철님의 블랙 신드롬의 모든 음원과 그리고 위키드 솔루션의 모든 음원은 진화 복스 멜론과 같은 종합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라면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 에피소드로 구매를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배려와 사랑, 세목과 음악을 함께하고 있는 뮤지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K-팝 레전드 박영철 님, 우리나라 앞으로 그리고 지금 락커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좋은 기관이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무대 보여주시고